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수학 기초편 담당한 신혜연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다항식이라는 걸 공부하시는데 이제 문자가 사용되는 걸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자가 이제 수학이 복잡해지면서 단순화를 만들기 위해서 문자라는 거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문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서로의 약속도 공부하시고요. 다항식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도 공부하실 겁니다. 한번 어떤 거 공부하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자는 그 약속을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도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다항식의 계산, 덧셈 하는 거, 어떻게 기초가 되는 계산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겁니다. 되셨지요? 그러면 이제 본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문자를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제일 먼저 뭐냐? 수 곱하기 문자에 있는 형태에서는 곱하기라는 것을 뭐 한다? 생략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곱하기 생략하고 문자 앞에 숫자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생략해서 쓰신대요. 그럼 뭐라고 한다? 5x라고 쓴다. 됐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생략해서 쓴대요. 그럼 뭐라고 한다? x7이 아니라 수학은 항상 숫자가 주인이니까 숫자부터 써라. 그럼 뭐다? 7x라는 거. 누구만 생략이 가능하대요? 곱하기 생략 가능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번 문제 보세요. 1 곱하기 x라고 그랬어. 그럼 이것도 곱하기가 생략이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 그냥 1x라고 하면 되는데 1은 x 앞에 있는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린 그냥 뭐라고 한다? x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가는 것도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x 앞에 아무도 없다. 그럼 0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누가 있는 거다? 1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1 더하기 x는 더하기 있어요. 그럼 아까 뭐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곱하기만 생략한대요. 더하기는 생략하지 마셔야 되고요. 특히나 뭐 한다 여러분? 1이라는 숫자는 곱하기를 만났을 때 생략이 가능한 거지 더하기를 만나면 생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1 더하기 x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 더하기는 생략이 안 된다라는 거. 1이라는 애도 더하기랑 만나면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 더하기 x, 1 빼기 x는 뭐다? 그대로 1 빼기 x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0 곱하기 x는 뭐다 여러분? 0이라고 써주시면 된대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0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도 뭐 한다? 0이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숫자 곱하기 문자 공부했어요. 그럼 문자 곱하기 문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뭐가 생략이 가능하다? 곱하기가 생략이 가능하대. 곱하기는 생략이 가고 누구다?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을 사용한다 라고 했어. 그럼 한번 볼게요. 곱하기가 있어. 이건 생략한다고요. 그럼 뭐라고 한다? x, y라고 하시면 된다고. 되셨죠? 여기도 곱하기 있네요. 생략하고 뭐라고 한다? ca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자의 곱은 알파벳 순으로 써준대요. a가 먼저예요? c가 먼저예요? a가 먼저죠? 그러면 ac 이럴 때나 해보지 뭐. ac가 된다는 거 알파벳 순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x 곱하기 x는 같은 문자의 곱은 x라고 하는 게 아니라 x를 몇 번 곱했어? 3번. 그러면 x의 세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을 사용한다라는 게 이게 거듭제곱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문자 곱하기 문자에서는 곱하기 생략한다. 알파벳 순으로 한다. 거듭제곱을 사용한다 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세 번째, 숫자 곱하기 가로가 있는 경우에요. 이것도 똑같이 곱하기가 뭐한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가로 앞에 있는 숫자, 가로 앞에 꼭 숫자를 써야 된다. 여기서 이 곱하기가 있어. 그럼 생략이 가능해서 5 써주고 가로하고 뭐다? x 플러스 4라고 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가는 게 더 중요하대. 5하고 가로 사이에 아무도 없어. 그럼 거긴 뭐다? 곱하기가 있다라는 거. 요건 뭐다 여러분? 곱하기 생략하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다? x 플러스 4.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아셨죠? 가로와 가로 사이에 아무도 없으면 그건 누구다? 곱하기. 요거 잊어버리지 마셔. 사실은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가로와 가로 사이에 아무도 없어? 그럼 거긴 누가 있다? 곱하기. 5하고 가로 사이에 아무도 없어? 그럼 누구다? 곱하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는 나눗셈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눗셈도 생략이 가능한데 곱셈처럼 똑같이 생략을 해버리면 뭐 한다?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곱한 숫자하고 나눈 숫자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죠? 그래서 나눗셈은 꼭 뭐 한다? 분수꼴로 표현한다라는 거. 분수꼴로 표현할 때 이 나누기를 중심으로 이게 뭐다? 분모.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분자라는 거. 그래서 누구분의 누구냐라고 한다면 5분의 x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뭐다? 나누기 나오네요. 그럼 이건 뭐다? 분모.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분자. 되셨죠? 그래서 누구분의 누구다 여러분? x분의 7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앞에 거는 분모, 뒤에 거는 분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어. 앞에 건 분자, 뒤에 거는 분모, 나눗셈은 분수꼴로 생략이 된다라는 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 1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그랬어요. 3 곱하기 x 곱하기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다? 3x 그쵸? x 곱하기 5 곱하기 생략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럼 누구부터 쓴다? 근데 x5라고 하지 말고 숫자부터 쓰자. 5x. 그 다음에 1 곱하기 a는 뭐라고 한다? 곱하기 생략 가능하죠? 1a라고 하는데 1a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한다? a라고 한다라는 거. a 곱하기 b는 뭐다 여러분? 곱하기 생략하니까 a, b 알파벳 순으로 써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봤더니 누구만 생략이 가능하더라? 곱하기만. 그 다음에 y 곱하기 x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생략하는데 누구부터 쓴다? 알파벳 순 x, y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 다음 요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래. 같은 문자의 곱은 a가 몇 번? 3번이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b가 몇 번이야?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a 세제곱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된대요. 곱하기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분수 나왔네요. 분수가 나오면 뭐 한다? 항상 분수꼴로 나타내라. 얘가 분자. 얘가 뭐다? 분모. 그래서 누구분의 누구다 여러분? x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래요. 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뭐다 여러분? 나누기 있네요. 그럼 이게 분자. 그 다음에 이건 뭐다? 분모. 그래서 누구분의 누구다 여러분? 2분의 x라고 하시면 된대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분수꼴은 나눗셈은 무슨 꼴로 나타낸다? 분수꼴.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다항식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공부를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은 숫자 곱하기 문자던가 문자 곱하던가 뭐 한다 수로만 있는 걸 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항이라면 하나의 낱개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한대요. 얘가 이게 항, 이것도 항이래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항이 누구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4x 있고요. 마이너스 11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반 전체가 하나의 식이라면 여러분 한 분이 바로 뭐가 된다? 항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씩을 항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상수항이라고 했어. 그렇죠? 상수항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러분이 우리 공부하신 거 항 아까 배웠죠? 누구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런 걸 항이라고 그래. 이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걸 무슨 항이라고 한다? 상수항. 되셨죠? 상수항은 누구다 여러분?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상수항은 누구다? 마이너스 1 수로만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한번 봅니다. 세 번째 개수라고 그랬어. 개수라는 거 개수가 아니라 개수야. 개수는 문자 앞에 오는 숫자야. 이걸 갖다 우린 뭐라고 한다? 개수. 이게 바로 뭐다? 개수래요, 여러분. 되셨죠? 그럼 요걸 개수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 문자 앞에 있어요, 여러분? x제곱. 그래서 x제곱의 개수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 문자 앞에 있어요? x. 그래서 x의 개수라고 하는 거래요. x제곱의 개수는 누굽니까? 5. x의 개수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개수가 뭐라고요? 문자 앞에 오는 숫자다. 그 문자 앞에 오는 숫자가 그 문자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한다? 4번. 차수라는 거 나와. 차수라는 건 뭐냐? 문자를 곱한 개수를 우린 뭐라고 한다? 차수라고 한다. x 곱하기 x래. 그럼 x가 몇 번 있어요? 3번. 그럼 이건 뭐다? 세제곱. 이게 바로 차수. 몇 차야 여러분? 3차. 그 다음에 x 곱하기 x래. 그럼 뭐라고 하죠 여러분? x제곱. 그럼 이건 몇 차? 2차.
요 조그만 숫자만 읽어주면 되겠네요. 물어보실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된다라는 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4x의 제곱이 요 항에서의 뭐한다? 요 2가 바로 뭐다, 여러분? 차수야. 그럼 요건 몇 차? 2차. 그럼 요거는 몇 차일까, 여러분? 앞에 위에 아무도 없어. 그럼 뭐다? 1차. 그럼 상수항은 수로만 이루어진 걸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항상 수로만 이루어졌다. 그걸 상수항. 그럼 요거는 몇 차? 0차예요. 이해 가셨어요? 차수라는 게 뭐래요, 여러분? 문자 앞에 오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곱한 개수. 문자 앞에 있는 숫자는 뭐다? 개수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너무 낯설고 뭐한다? 정신 없어요. 그럼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들어가 볼게요. 문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항이랬어. 우리 반 전체가 하나의 뭐한다? 식이라면 여러분 한 분이 바로 뭐다? 항이 된대. 그럼 이게 뭐다? 항은 x의 제곱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요, 수로만 이루어진 거. 수로만 이루어진 거 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래, 여러분. 개수는 문자 앞에 오는 숫자. x세제곱의 개수는 x세제곱 앞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거기 누가 있는 거다? 1이 있다. 그래서 x세제곱의 개수는 1. 개수라는 건 문자 앞에 오는 숫자.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앞에 있는 거 누구다? 플러스 3. 플러스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3. x의 개수는 누구다? x 앞에 있는 거. 그럼 누구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대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최고 차수래. 그럼 차수를 알아야 되겠네. 차수는 뭐다, 여러분? 문자를 곱한 개수. 이건 뭐예요? 3차. 요거 보고 요건 뭐다? 2차. 요건 뭐다? 1차.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0차. 최고로 높은 차수가 몇 차일까? 3차. 그렇죠? 그래서 최고 차수는 뭐다? 3차가 된대요. 그럼 요 식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죠. 이름하고 이름이 있으면 뭐다? 성이 있고 이름이 있어.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게 성이고 뒤에가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을 갖다가 정해주고 그다음에 이름이 있는데 우리 외국 사람들은 성을 앞에다 써요, 뒤에다 써요? 뒤에다 쓰죠. 그래서 이것도 성을 뒤에다 씁니다. 이거는 성이 뭐냐면 항들이 여러 개 있어. 많다라고 해서 지금 몇 개 나야 돼? 4개 나야 되니까 많으니까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많은 거를 다항식. 문자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최고로 높은 차수가 몇 차다? 3차. 그래서 최고로 높은 차수가 우리는 이름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무슨 다항식이라고 한다? 3차 다항식.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고 그랬어. 요 식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 항이 많네. 3개 이상인 3개 되니까 뭐다? 다항식. 근데 최고로 높은 차수가 몇 차네요. 그렇죠? 그럼 제곱이 있네. 그럼 몇 차? 2차. 그래서 요 식의 이름이 2차 다항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면서 문제 풀면서 본강의 때 계속 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3번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써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x 더하기 x래, 여러분. x를 몇 번 더했어요? 3번 더했죠. 그럼 이거는 x 곱하기 3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다? x 곱하기 3은 그냥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곱하기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냥 3x 숫자 먼저 쓰니까 근데 그렇게 놓으니까 맨날 요거 중간 과정 있으면 복잡해. 그냥 요거는 저처럼 x 더하기 x는 x가 3개 있으니까 뭐라고 하자? 3x라고 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x 더하기 x래.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 x가 4번이니까 4x.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되셨나요? 예.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5x 더하기 3x래. x를 5번 더한 거에다 x를 3번을 더하래. 그럼 몇 번이에요? 8번이니까 우린 뭐라고 한다? 8x라고 한다라는 거. 되셨죠? 근데 5x 더하기 2y래. 요거는 x가 5개고 y가 2개래. 이건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5x 플러스 2y라고 써주시면 된대요.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문자 부분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만 계산이 된다라는 거. 수학에서 계산 안 되는 건 어떻게 써요? 항상 그대로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래요. x제곱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3개.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 요거는 그냥 3x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x제곱 3번 더했다라는 거. 그럼 좋아.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래. 그럼 x제곱을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뭐다? 5x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된대요.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5번 보시면 3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래요.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x제곱 3번 더한 거였다. x제곱 4번을 더했대. 그럼 총 몇 번을 더했어? 7번이죠? 그럼 뭐다? 7x의 제곱 이랬을 때 이 제곱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더하기 있을 땐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요건 보시면 5x의 제곱 더하기 3x래요. 얘네들 둘은 어떨까? x 똑같은데 요 부분이 달라. 그냥 8x의 제곱? 그래서 좀 이상해. 그러면 8x? 그럼 좀 이상해. 그쵸?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x가 짜장면이야. 제곱은 곱빼기야. 짜장 곱빼기를 5개 시키고 짜장을 보통은 3그릇 시켰어.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짜장 곱빼기 8그릇으로 계산하나? 짜장 보통 8그릇으로 계산하나? 그러지 않잖아. 곱빼기는 곱빼기대로 보통은 보통대로 계산하듯이 이것도 뭐 한다 여러분? 문자가 같다고 그래서 무조건 계산되는 건 아니다. 여기가 제곱이 있고 여기가 제곱이 없으면 되셨죠?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뭐다? 5x의 제곱 더하기 3x라고 쓴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다항식의 덧셈은요. 계산할 때 문자 부분도 같아야 되고 차수 부분이 같아야만 이 앞에 있는 숫자만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문자와 차수 부분이 같은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동류항이라고 한대요. 동자가 같을 동자야. 뭐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그걸 뭐라고 한대요? 동류항.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한번 보세요. 4번 보시면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아까 공부한 거를 갖다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X부분 같지요? 그럼 계산할 수 있네. 앞에 숫자만 계산하자. 그럼 뭐다? 7X. 왜? X가 5번 더한 거에다 X를 2번 더하니까 7번이기 때문에 7X라고 하시면 되고요. X부분 같으니까 계산되네요. 계산할 때는 항상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수의 사칙연산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이건 뭐예요? 손해. 이것도 뭐다? 손해. 그쵸? 둘 중에 큰 애가 얘죠? 손해니까 뭐다? 마이너스 가져오고요. 두 개의 보호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손해 같으면 더한다 뺀다? 더한다 X. 손해 11개 봤대요. 누가? X가.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요거는 뭐다 여러분? 손해. 요것도 뭐예요? 손해예요. 누가 커요? 손해가 크네요. 마이너스. 둘 다 손해니까 뭐한다? 부호가 같으면 더한다 뺀다? 더한다 8x. 이렇게 해주시면 돼. 8만 쓰면 안 돼요. 꼭 뭐한다? x도 같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요거 보세요. 4x-10x라고 썼어. 되셨죠? 문자 부분이 같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자. 그럼 요건 2. 요건 뭐다? 손해. 그럼 누가 더 커요? 손해가 더 크네요. 부호가 손해 이익이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더한다 뺀다? 뺀다. 그럼 뭐다? 6x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요거는 뭐다 여러분? 3x는 이익이요. 요건 뭐다? 손해. 그럼 오늘 무슨 장사 하셨어요? 손해 보셨죠? 둘 중에 큰 거에 부호를 붙이자. 손해가 크니까 마이너스 쓰고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더한다 뺀다? 뺀다 라는 거. 되셨나요? 또 한 번 들어갈게요. 이건 뭐다? 손해. 요거는 뭐다? 이익.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둘 중에 큰 애가 손해죠? 손해 보신 거예요. 되셨죠?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손해 이익 다르니까 뭐한다? 빼준다. 5x. 요렇게 여러분. 되셨나요? 예.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4x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x부분 같아서 계산합니다. 손해. 요건 뭐다? 이익. 그쵸? 오늘 뭐 했다, 여러분? 손해 보셨죠? 둘 중에 큰 거에 부호를 붙여주고 계산은 더한다, 뺀다. 부호가 다르니까 빼주자. 4x. 요렇게 들어간대요. 되셨나요? 그럼 요것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손해라는 거. 요거는 뭐다? 이익이라는 거. 되셨죠? 둘 중에 큰 거에 부호를 붙입니다. 누가 커요? 8 플러스. 되셨죠? 계산은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더합니까? 뺍니까? 뺍니다. 3x 플러스 써요? 안 써요?
안 쓰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나오셔요, 여러분? 손해. 요건 뭐 나온다? 이익. 두 개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둘 중에 큰 거의 부호 이익이 크니까 플러스. 되셨죠?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빼준다. 7x. 그래서 플러스는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나와. 문제 5번은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오, 조금 이상해. 그쵸? x도 나오고 x 없는 애들도 같이 나온다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이 계산하는 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섞여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수학은요. 언제나 계산이 끼리끼리예요. 계산할 수 있는 거 끼리끼리 계산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는 x는 x끼리 계산해주고. 되셨죠? x가 없는 애는 없는 애끼리 계산하라고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4x하고 2x 도합니다. 그럼 뭐다? 6x고요. 플러스 5 플러스 7이래요. 그럼 뭐다? 플러스 뭐다? 12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는 있고 x는 x끼리 5x랑 2x랑 계산합니다. 그럼 뭐다? 7x고요. 되셨죠? 마이너스 9랑 계산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손해가 9개, 손해가 5개래. 둘 중에 큰 애가 손해니까 마이너스 쓰고 부호가 둘 다 손해니까 도와준다. 14.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래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또 보세요. 3번 4x-10 플러스 5x 플러스 3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4x랑 계산할 수 있는 건 끼리끼리 요거랑 그쵸? 4x하고 5x 도하니까 뭐 나오셔? 9x. 그래서 끝났는지 알았더니 뒤에 게 아직 남았어요. 그럼 쟤네들 둘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둘 중에 큰 거에 보를 붙입니다. 손해 이익이니까 손해가 더 크네요. 마이너스 쓰고 두 개의 보가 하나는 손해고 하나는 이익이니까 보가 달라요. 그럼 도해요 빼요? 빼요. 그래서 뭐다? 7.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x랑 4x 계산합니다. 둘 중에 큰 애가 얘니까 마이너스. 되셨죠? 4하고 3은 도해요 빼요? 빼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뭐다? 1x. 그러면 1은 쓴다 안 쓴다? 쓰지 말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11에 그렇죠. 이건 손해. 이건 뭐다? 2. 그럼 뭐예요? 플러스 이익이고요.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도한다 뺀다? 뺀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요. 되셨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또 한번 더 풀어볼게요. 6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래. 그러면 6x랑 계산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0x야. 그럼 둘 중에 큰 애가 부호 10이 크니까 마이너스 가져오고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빼줍니다. 되셨죠? 그 다음 마이너스 9 플러스 5래요. 되셨죠? 그럼 이것도 뭐 한다? 둘 중에 큰 거의 보호를 붙여요. 9의 보호가 마이너스. 두 개의 보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빼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요거는 뭐다? 2x랑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4x.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들어가고. 되셨죠? 둘 중에 큰 거. 2하고 4 중에 얘가 크니까 마이너스 들어가고 부호가 다르니까 도한다 뺀다? 뺀다. x 넣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래. 되셨죠? 그럼 둘 중에 큰 애가 얘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뭐 한다? 도해준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다항식의 계산은 봤더니 다 뭐다? 끼리끼리 계산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대요, 여러분. 그리고 정수의 사칙연산으로 계속 계산 방식은 들어가니까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한다? 문자 부분 있는 다항식의 기초가 되는 파트니까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기초 강의는 이걸로 이제 끝나요. 1강에서는 소인수분해 약수배수 배우셨고요. 2강에서는 정수의 사칙연산, 3강에서는 다항식 파트 공부하셨어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래요. 기초가 되면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두시고요. 이게 탄탄히 되면 본강의 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지 말고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를 끄고 문제도 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기본서 강의 때 뵐게요. 예.